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6장을 마쳤죠. 6장을 마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철도 안전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텐데요. 한 단원을 끝냈기 때문에 우선 그 단원의 그 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저 살짝 볼 텐데 6장은 이제 사고 발생 시 보고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구나 하고 살짝 보시고 그리고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7장은 지난번에도 살짝 설명해 드렸듯이 7장과 또 4장은 시험범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철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4장, 7장을 아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철도 산업군 안에서 철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면 4장, 7장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장도 조금 다른 장들보다는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고 또 그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지 그런 부분 살펴보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장에 해당되는 문제 한 7문제가 될 겁니다. 7문제 잠깐 보고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철도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잠시만요. 이걸 조금 내려야 되겠다. 안 내려가는구나.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 운영자 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어떤가요, 여러분? 자,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보세요.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 등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자, 철도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철도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나요? 자, 지시를 받은 철도 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된다. 자, 뭐가 틀린 답일까요? 여러분, 철도 사고에 대한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입니다. 틀린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은 후 보고를 받았어요. 철도 운영자 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철도 운영자 등에게 사고 수습 등에 관해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어요. 그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요. 지시는 할 수 있으나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지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또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는 첫 번째 사상자 구호, 첫 번째 사상자 구호, 두 번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 등 인명 피해,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본선을 개통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지시를 받은 철도 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라야 된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철도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 보고에 관한 내용으로 역시 틀린 겁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 등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자, 방금 앞에서 우리가 문제 그 지문을 읽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철도 운영자 등이었죠. 철도 운영자 등. 자, 이것이 일단 틀렸네요. 자, 2번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사상자 구호,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맞죠?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된다. 이 말도 맞죠.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요 다번에 따른 철도 사고 등을 제외한 그러니까 즉시 보고 대상이 아닌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뭐 조사 보고, 그다음에 즉시 보고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자, 그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철도 사고 등의 발생 시 조치 사항 중 사고 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관 기관과의 협조, 응급 처치, 의료 기관으로의 긴급 이송. 자, 이것도 중요하죠. 인명의 구조와 보호. 큰 틀에서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가 되겠죠. 자, 인명의 구조 그리고 또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최소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해설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를 읽어보면 자, 사고 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서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 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철도 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 우리가 한번 읽어봤던 거. 자, 그다음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철도 안전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는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 사고 맞죠? 철도 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이 중지된 사고 맞죠? 그리고 철도 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해서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철도 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즉시 보고 대상은 5천만 원이었죠. 그러면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바로 얘네요. 3천만 원. 그렇죠. 즉시 보고하는 대상이 뭐였죠? 그리고 여러분들 잠시만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즉시 보고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30분 이내였죠. 즉시 보고를 할 정도의 아주 위급한 그런 사고들. 자, 첫 번째 열차 충돌이나 탈선 사고. 자, 두 번째 그 철도 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났어. 근데 화재가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재로 인해서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이것도 즉시 보고 대상이죠. 그리고 철도 차량이나 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즉시 보고 대상입니다. 철도 차량이나 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고 역시도 즉시 보고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즉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니까 3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참 애매하네. 3천만 원 이상이면은 5천만 원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법의 규정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딱 언뜻 봐도 4번을 정답으로 고르라고 하는 문제니까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중 사고 수습 및 복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자,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자, 최초 보고 최초 보고였습니까? 초기 보고였습니까? 자, 우리 그럼 해설부터 먼저 볼게요. 자, 초기 보고, 중간 보고, 종결 보고, 최종 보고 아닙니다. 종결 보고입니다. 종결 보고. 이게 보고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 조사해서 보고해야 되는 그 프로세스는 3단계인데 초기 사고 발생 현황 등을 보고하는 겁니다. 중간 사고 수습 이게 상황들 어떻게 복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종결 최종이 아니라 종결 등 사고 수습과 또 복구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 중간, 종결 이렇게 세 가지 보고 순서인데요. 여기에 사고 수습 및 복구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시기는 바로 종결 보고가 돼야죠. 자, 종결 보고입니다. 자, 최종 보고 아니고요. 결과 보고도 아닙니다. 요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죠. 그래서 법 조문을 공부할 때는 법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그 말 그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뜻이나 뭐가 다르죠?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법조문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6번 철도 안전법령상 철도 사고 발생 시 철도 운영자는 누구에게 즉시 보고를 해야 합니까? 누구한테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해설을 볼게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철도 사고 등의 의무 보고. 자,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즉시 보고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 장, 피, 경, 개라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언제 어디서 발생했느냐. 피해 상황은 얼마나 되느냐. 사고 발생 경위는 뭐야? 경위는 뭐 선로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서 선로 위에 어떤 뭐 돌덩이가 올려져 있어서 탈선을 한 건지.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을 일단 즉시 보고 대상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 7번. 열차 운행 중에 탈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영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 자, 이게 바로 일장피 경계네요. 1.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사상자 등의 피해 사항. 일장피 경위 없고요. 경위 있고요. 경계, 사고 복구 계획, 사고 수습 계획. 근데 사고 목격자의 인적 사항 이런 건 없었죠. 자, 그래서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사상자 등 피해 사항. 죄송합니다. 요즘 하도 이제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쐬서 그런지 이제 슬슬 이런 그 냉방병에 걸리는 조짐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수습, 복구 계획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고 발생 시 어떤 절차로 또 어떻게 보고하는지, 또 보고하는 대상의 사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자, 6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7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입니다. 철도 안전 기반 구축. 자, 제68조 철도 안전 기술의 진흥.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 개발의 촉진,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라. 누가? 대통령이? 아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안전 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이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의무예요. 하여야 한다. 자, 그다음에 철도 안전 전문 기관의 육성. 철도 안전 전문 기관이 또 있네요. 철도 안전을 위한 전문 기관 등의 육성.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어떠한 단체, 어떠한 협회, 그렇죠?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전을 위한 단체들, 또 협회들, 전문기관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시설의 건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안전 점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이하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와 관련된 안전 점검 업무 등 누가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다시 말하면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부여할 수 있다. 어떻게? 첫 번째,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이네요. 자,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이렇게 두 가지로 큰 틀에서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철도 종사자로서 뭐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그죠? 뭐 역장과 또 관제사와 또 이렇게 뭡니까?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자, 그래서 큰 틀에서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그다음에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가 있습니다. 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분야별 자격 기준,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 교육 훈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중요합니다. 안전 전문 인력의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분야별 뭐 차량 분야, 뭐 전기 분야, 뭐 궤도 분야 이 분야별 자격 기준과 자격 부여 절차 그리고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자, 이하 안전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안전 전문기관,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안전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교육기관, 적성검사기관 이렇게 안전 전문기관이 또 있네요. 자, 안전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상 어떤 기관이다. 기관의 어떤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뭐 지정 절차 등 이런 건 항상 대통령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운전교육훈련기관, 뭐 적성검사기관, 그렇죠? 근데 어떤 게 아니었었어요. 앞에서 차량 정비 들어간 거는 아니었었죠. 그것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해서는 자, 이렇게 준용하는데 어떻게 준용하느냐? 운전 적성 검사 기관은 뭐 안전 전문 기관으로 운전 적성 검사 업무는 뭐 안전 교육 훈련 업무로 운전 적성 검사 판정서는 안전 교육 훈련 수료증 또는 자격 증명서로 보면서 그대로 그 법을 준용해 온다. 준용합니다. 그대로 준용합니다. 자, 여기서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구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두 번째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두 번째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근데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에는 네 가지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 전기 분야, 신호 분야, 궤도 분야, 철도 차량 분야. 자, 그래서 전기, 신호, 궤도, 차량이 있네요. 자, 우리 학과에서는 전기, 신호, 그리고 차량, 뭐 전기동작 구조 및 기능 배우면 뭐 차량도 들어가니까 요 차량까지도 커버가 되죠. 물론 이제 중점적인 뭐 메인 전공은 전기 신호지만 궤도 빼고 여러분들은 이 학과에서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로 인정받고 또 자격을 부여받는 그런 커리큘럼 안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이런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자격도 최고 등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두 번째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에는 전기 분야, 신호 분야, 궤도 분야, 차량 분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1항에 따른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자, 먼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업무입니다.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업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주로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 일정의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작업 책임자와 여러분들 작업 책임자는 주로 안전교육에 조금 집중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작업 책임자와 구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작업 책임자는 뭐 헷갈리셔도 상관없지만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만큼은 헷갈리시지 마시고 주로 시험 문제에도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 가나다라만큼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주로 철도 차량의 운행선로, 그다음에 그 인근에 이제 철도 시설의 건설이나 철도 시설의 건설이나 뭐 새롭게 뭐 또 궤도를 부설한다거나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 일정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긴다면 내 마음대로 앞당길 수 없겠죠. 막차가 언제 지나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막차를 조금 더 조정 앞에서 더 운행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작업 시간을 앞으로 당길 수 있으니까 또는 이 앞차에 예를 들어서 이 앞차가 만약에 화물열차라면 이 화물열차의 운행 시간을 저 작업이 끝난 저 뒤로 보낼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작업 일정을 조정한다고요. 그래야 안전하게 작업을 마치고 선로에서 다 이제 물러날 수 있으니까. 왜 작업 시간 조정 잘못해서 선로변에서 근무하는 그런 작업자들 한 번에 이렇게 다 사고 발생해서 인명 피해 난 경우도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작업 일정 조정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작업 일정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 안전 시설 등의 점검, 안전 장비. 이 사람이 뭐 호루라기를 가지고 왔는지 아니면 뭐 전호등을 가지고 왔는지 안전화를 제대로 신었는지 깃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안전 장비, 안전 시설 등을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과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열차의 운행 일정 조정. 방금 말씀드렸죠. 이 작업이 수행되는 요 선로에 막차가 몇 시에 지나가느냐, 또 뭐 시운전 열차가 있느냐, 또 화물 열차가 있느냐. 내가 작업하는 이 작업이 수행되는 이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다면 몇 시에 있느냐. 근데 이 지나가는 요 타임이 우리가 작업하는 일정과 중복된다면 이 운행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열차 접근 경보 시설이나 열차 접근 감시인이 이내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확인입니다. 자, 이제 야간에 주로 이제 선로 시설의 뭐 건설 관리라는 이런 업무를 많이 하긴 할 텐데 주간일 때도 있고요. 또 주로 이제 야간입니다. 그럼 이제 감시인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열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어떤 경보 시설도 있지만 2중, 3중에 이제 안전 장치를 다 해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시인을 주로 어느 위치에다가 배치를 할 건지 또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누구의 역할이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 운전자나 관제무 종사자의 연락체계 구축 등 아까 말씀드렸죠. 자, 기관사하고 또 관제사하고 또 역장하고도 이렇게 안전체계 그러니까 이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락체계를. 자, 그래야 위급한 상황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열차 지금 운행되면 안 됩니다. 자, 열차 정지시켜 주세요. 뭐 아직 작업 중입니다. 뭐 기타 등등 서로 소통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의 업무입니다.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누구누구가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전기, 신호. 그 다음에 차량, 궤도. 전기, 신호, 차량, 궤도가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해당 철도 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 시공, 감리, 안전 점검 업무나 레일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설계, 시공, 감리. 설계, 시공, 감리는 전기, 신호, 뭐 궤도 차량 다 포함이 되네. 그렇죠? 근데 이제 레일 용접 등의 업무만 궤도에 한정된 거고 나머지는 다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는 철도 차량의 뭐 설계, 제작, 개조, 시험 검사. 요 부분은 이제 철도 차량 분야겠네요. 또 정밀 안전 진단, 안전 점검 등에 관한 품질 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를 한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의 역할이 있고요.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의 역할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전기 분야, 신호 분야, 그리고 뭐 궤도 분야, 차량 분야. 자, 궤도 분야에 한정된 것은 레일 용접 등의 업무인데 물론 그 전에 뭐 설계, 시공, 감리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철도 차량에 해당되는 분야에서는 철도 차량의 설계, 제작, 개조, 시험 검사, 정밀 안전 진단, 안전 점검 등에 관한 품질 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 이런 것들을 자 수행합니다. 자,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이죠. 시행령 제 60조를 볼까요? 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입니다. 자격 기준. 자, 자격 기준 대부분 대통령령이었어요. 그래서 시행령 제 60조입니다. 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 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해야 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있어요. 운전협회인데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수료해야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끝날 때쯤 되면 시험도 봅니다. 자, 철도안전 전문기술자의 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보죠 뭐. 자, 별표를 보면 자, 이렇게 초급이 있고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또 특급이 있네요. 아, 초중고 특이 있네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아니고 초급, 중급, 고급, 특급입니다. 초급부터 볼게요. 초급부터. 자, 초급부터 보면은 자, 관계 법령에 따른 중급 기술자 등등 1년 6개월 이상 철도에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그리고 나항의 이제 1호를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철도에 해당 기술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도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3년 이상의 철도에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신호기사, 뭐 전기철도 차량 전기기사, 철도 전기기사, 그 다음에 또 철도 차량기사, 물론 이제 산업기사, 기능사 다 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도 일단 초급이네요. 초급. 그리고 3년 이상의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의 설계, 감리, 시공, 안전점검 관련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수료 시 시행하는 검정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초급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용접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레일 용접 인정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일단 초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을 받고 중급이 되려면 자, 3년 이상 철도의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 취득자가 있긴 있네요. 근데 요 중급하고 요 초급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초급, 중급. 자, 일단 여러분들 기사만 따도 일단 초급이든 중급이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고급에서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네요.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고급까지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기사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면 고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급은 기술사 기사 자격 취득자. 와우. 굉장히 셉니다.
여기 가항에 해당되면서 하나에 해당되면서 요렇게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별표 5를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얻은 건 뭡니까? 자격증을 꾸준히 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60조의 2.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절차. 자,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격 부여 신청해 주세요 하고 신청해야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전문 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특급인지. 그리고 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말 이 사람이 뭐 중급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고급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 이 자격 부여 설치와 절차와 방법, 자격 증명서 발급,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다음은 이제 안전 전문 기관의 지정 기준입니다. 자, 지정 기준 대통령령이죠. 그래서 여기도 시행령 제60조의 3 나왔습니다. 자, 안전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에 해당한다. 자, 철도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어떠한 학회, 뭐 철도학회, 어떤 기관, 아니 무슨 협회, 뭐 단체 등을 말합니다. 자, 철도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인가요? 민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아니고 비영리법인이 철도 안전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에 해당됩니다. 자, 철도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뭐 학회, 기관, 뭐 단체 등을 말하고요. 또 민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민법 좀 눈에 걸리네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자, 그리고 안전 전문 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기관의 지정 기준은 여태까지 계속 똑같았어요. 뭐였죠? 전인사업이었죠. 자, 상설 전담 조직을 갖춰야 되겠죠.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요.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시설, 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 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가져야 되죠. 업무 규정, 업무 지침도 아니었습니다. 업무 규정을 갖출 것. 자, 운영 계획 아닙니다. 업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전인사업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해서 안전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분야별. 그러니까 철도 전기 분야, 철도 신호 분야, 궤도 분야, 철도 차량 분야에 따라서 분야별로 구분해서 안전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신호협회, 뭐 전기협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안전 전문 기관의 세부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 이제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안전 전문 기관의 지정 절차. 자, 안전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내야죠. 신청서를 내야 된다.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지정하겠다.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어떤 것을 보냐면 자,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꼼꼼히 봅니다. 뭐 전인 사업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그다음에 안전 전문 기관의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수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보면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 전문 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 안전 전문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즉 철도 안전 전문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뭐 동양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교가 철도 안전 전문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고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어디에 관보에 고시합니다. 자, 안전 전문 기관의 변경 사항을 통지한다. 시행령 제60조에 옵니다. 안전 전문 기관은 그 명칭, 소재지, 대표자가 아니라 명칭과 소재지입니다. 그 밖에 안전 전문 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자, 명칭과 소재지. 예를 들어서 동양대학교가 철도 안전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 근데 그 명칭이 뭐 동양대학교가 아니라 뭐 서양대학교로 바뀌었어. 그 소재지도 경상북도 영주시가 아니라 저기 동두천시로 바뀌었어. 그럴 때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영주로 오면 안 되죠. 동두천으로 가야 되니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되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역시 관보에 고시합니다. 자, 시행규칙 91조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 자, 교육 훈련입니다. 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은 별표 24에 따른다. 요 별표 24 여기에 있죠. 자, 여기 교육 훈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자, 먼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입니다. 저도 이거 교육 받았거든요. 저도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자, 교육 시간은 3주 120시간입니다. 직무 관련 교육은 100시간, 교양 교육이 한 20시간 정도 됩니다. 교육 내용은 뭐냐면 열차 운행의 통제와 조정, 안전관리 일반이고요. 또 관계 법령 등을 좀 배웁니다. 그다음에 비상시 조치 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또 철도교통 안전관리자를 취득했거나 아니면 뭐 철도 운송 산업기사를 취득한 사람들은 거의 뭐 좁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그래도 물론 엎드려 자는 사람도 꽤 많은데 왜냐하면 철도에 계셨다 오신 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고 사례라든가 또 위험 요인들 이런 어떤 사례와 접목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는 다들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왜? 자기 자신한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자, 교육 시기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는 뭐 신청하면 되는데 근데 대기자가 꽤 많아요. 요즘 그 퇴직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퇴직하기 직전에 대부분 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고 또 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나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대기가 뭐 1년, 2년 걸린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 대기가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도 안전 전문 기술자 초급입니다. 초급 역시 3주간 약 120시간 받으면 돼요. 여기도 역시 직무 100시간, 교양교육 20시간입니다. 자, 기초 전문 직무 교육을 받습니다. 전기면 전기, 신호면 신호, 철도 차량이면 차량, 궤도면 궤도. 그리고 이제 안전관리 일반을 받고요. 또 실무 실습을 또 하네요. 실무 실습. 관계 법령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철도 안전 초급 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 부여 절차입니다. 자, 철도 안전 전문 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자격 부여, 그러니까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지정받은 안전 전문 기관에 제출해라. 자, 어떤 서류냐?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교육훈련 이수 증명서. 뭐 해당자가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자, 전기공사 사업법,
따른 전기공사 기술자, 그다음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경력증 3원 이런 것들이 또 해당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자. 자, 또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뭐 기사라든가 산업기사라든가 있으면 4번을 제출하시오. 자, 이 법에 따른 철도 차량 정비 경력증 4번도 있으면 제출하시오. 사진은 3.5, 4.5. 사진은 3.5, 4.5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안전 전문 기관은 요 1항에 따른 신청인이 또 자격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자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자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철도 안전 전문 기관에서 자, 그리고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자격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는 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 전문 기관은 자격 부여 사실을 확인한 후 철도 안전 전문 인력 자격 증명서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 전문 기관은 해당 분야 자격 취득자의 자격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면서 또 재교육도 받게 하고요. 또 갱신 교육도 받게 하고요. 이런 거 하죠. 자, 이제 분야별 안전 전문 기관 지정입니다. 분야별입니다. 자, 앞에서 보셨죠?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즉 철도 운행 안전 분야, 전기철도 분야, 신호 분야, 궤도 분야, 차량 분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자, 철도 운행 안전 분야, 운행 안전,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니까 철도 운행 안전 분야, 전기철도 분야, 또 철도 신호 분야, 또 궤도 분야, 철도 궤도 분야, 철도 차량 분야입니다. 자, 오. 자, 시행규칙 92조의 3. 안전 전문 기관의 세부 지정 기준이 또 있네요. 세부 지정 기준. 세부 지정 기준. 자, 이 세부 지정 기준은 이제 별표 25, 별표 25로 정해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1. 기술 인력의 기준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자, 기능 교관이 있고요. 자, 이론 교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왜 운전교육훈련기관, 그 다음에 관제교육훈련기관에 보면은 뭐 선임 교수 막 이랬는데 여기는 선임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 책임자네요. 자, 이런 것도 좀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부터 보면 자, 철도 관련 해당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철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산업기사를 가지고 뭐 3년 이상 있는 사람. 자, 이런 내용은 꼼꼼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혹시 궁금한 사항이거나 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또 졸업을 앞둔 여러분들 중에 졸업을 앞둔 학생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철도안전 전문기관 세부 지정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어떤 그 강의를 하는 사람들, 요원들 있잖아요. 기술 인력들. 자, 이런 분들이 경력을 얼마를 갖추고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교관이라고 부르네요. 기능 교관, 또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이론 교관, 그다음에 교육 책임자. 교육 책임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비고에서 많이 나오죠. 비고에서. 비고가 꽤 깁니다. 비고가. 자, 비고를 볼게요. 자, 박사, 석사, 학사 학위는 자, 이쁘다. 자, 박사, 석사, 학사 학위는 학위 수여 학과에 관계없이 관계 있는 게 아니네요. 학위 수여 학과에 관계없이 학위 취득 시 학위 논문 제목에 철도 관련 연구임이 명기되어야
예를 들어서 뭐 유아교육과나 패션 디자인과나 학과는 상관없어. 그러나 자기의 학위 논문이 뭐 철도 인근의 뭐 안전시설에 관한 뭐 연구, 뭐 안전시설 확보에 관한 연구, 뭐 이런 식으로 철도에 관련된 논문 제목이 학위 논문 제목이 그러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철도 관련 분야라고 하는 것은 철도 안전 분야, 차량 운전, 관제, 전기, 신호, 궤도, 통신 분야가 있네요. 자, 허허. 그러나 철도 차량 운전이지 차량 분야만 있는 건 아니네. 차량이 없네. 철도 관련 분야라 하면 철도 안전, 철도 차량 운전, 전기 철도, 신호, 궤도, 통신. 차량이 진짜 없네요. 차량이 없네. 자, 차량 없이 이런 부분을 철도 안전, 철도 관련 분야라고 합니다. 자, 이 안전 전문 기관의 이제 보유 기준을 한번 볼게요. 최소 보유 기자는 교육 책임자가 1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론 교관은 한 3명, 기능 교관은 한 2명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6명이구나. 132. 6명이나 꽤 많은데요. 그리고 1회 교육생은 뭐 30명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교육인원이 10명이 추가되면 이론 교관 1명 이상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고요. 자, 빨간색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 분야별 철도 안전 전문 인력 8명. 여기서 특급 3명, 고급 2명, 중급 3명. 그래서 323. 철도 안전 전문 인력 3명 이상. 그리고 열차 운행 분야의 경우에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3명 이상을 확보할 것. 그러니까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 점검 업무를 좀 수행한다 할 때는 철도 안전 전문 인력 8명. 이 중에 특급, 고급, 또 중급이 323이야. 이 이상 확보해야 되고 열차 운행 분야에서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분야별 철도 안전 전문 인력에서 8명이 특급 323, 특급 중급, 특급 고급 중급 3명, 2명, 3명. 이렇게. 자, 시설 장비의 기준. 뭐 강의실은 뭐 60제곱미터 이상. 근데 우리 앞에서 적성 검사는 70제곱미터이고 교육 훈련은 60제곱미터였는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실습실은 125제곱미터 이상. 20명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실습실. 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경우는 자, 1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뭐 시청각 기자재, 그다음에 뭐 관련 도서 100권 이상. 그밖에 교육 훈련에 필요한 뭐 편의시설 등도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전기 철도 분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또 볼까요? 전기 철도 신호 궤도 분야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교육 설비를 확보해야 된다. 자, 여기 차량은 빠졌는데 이렇게 자, 전기철도 분야 같은 경우는 모터카 진입이 가능한 궤도와 전차선로 600제곱미터 이상의 실습장을 확보해서 절연 구분 뭐 이런 장치들을 확보해라. 철도 신호 분야는 개전 연동 장치, 뭐 신호기 장치, 뭐 자동 폐색 장치, 선로 전환 장치 이런 것들을 확보해라. 궤도 분야 같은 경우는 표준 궤관 철도 선로 200m 이상과 평탄한 광장 90제곱미터 이상의 실습장을 확보해서 장대 레일 재설정, 받침목 다짐, 가스 압적, 테리 및 용접 등을 반복해서 실습할 수 있는 설비를 확보해라. 전기철도 분야는 사다리차, 전선 크램프, 도르래, 절연, 저항, 측정기 이 많은 거를 보유하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신호 분야는 오실로스코프도 가지고 있어라. 멀티 테스터도 가지고 있어라. 자, 궤도 분야 레일 절단기는 뭐 초음파 탐상기, 연마기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열차 운행선 공사 시 안전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무전기와 같은 장비와 단락용 동선,
호루라기 등 교육 자재를 갖출 것. 갖춰라. 자, 다음은 이제 철도 안전 전문 기관의 지정 신청인데요. 지정 신청. 지정 신청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 그래도 간간히 여러분들 철도 산업 현장에서 만나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철도 차량 운전면허 시험에만 해당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철도 산업군에서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이런 안전법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발을 정자 써가면서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감사합니다.